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순환군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순환군의 구조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정수의 덧셈군이나 혹은 법 n에 관한 덧셈군과 동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를 순환군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순환군의 생성원을 A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는 G가 만일에 무한한 순환군인 경우에는 G는 덧셈군과 동형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일에 G가 유한한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위수를 n이라고 했을 때는 G는 법 n에 관한 덧셈군 GN과 동형이다. 사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경우를 나눌 텐데요. 자, 일단은 G를 제 순환군이라고 하고요. 이때 이제 생성원을 A라고 두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경우를 나눌 텐데요. 자, 우리가 나누는 거는 이제 다음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A의 m제곱을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양의 정수 m에 대해서 항상 그 값이 어떤 것도 상등원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의 정수 m에 대해서 a의 거듭 제곱이 어느 것도 항등원이 되지 않는 경우죠. 자, 이 경우는 이제 g가 무한한 경우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경우에는 정수의 덧셈군과 동형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G의 원소를 생각해 보면 G는 이제 A에 생성되는 순환군이므로 그냥 일단 형식적으로 써보면 A의 마이너스 2제곱, A의 마이너스 1제곱, A의 0제곱, A의 1제곱, A의 제곱,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경우는 여기에 쓴 원소들이 지수가 다르면 모두 다 다른 원소다 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i라는 지수와 j라는 지수가 정수를 생각을 하고요. 이때 a의 i제곱과 a의 j제곱이 같으면 i랑 j랑 같다 라는 사실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역은 당연히 성립을 하겠습니다. 자, a하고 ai제곱과 a의 j제곱이 같다라고 한다면 i하고 j 중에서 더 큰 수가 있을 거고, 같거나 큰 수가 있을 거고, 더 같거나 작은 수가 있을 텐데요. i를 같거나 크다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a의 i제곱과 a의 j제곱이 같은데 둘 중에 같거나 큰 수를 j라고 한다면 a의 i제곱, a의 j제곱 양변에 a의 마이너스 j제곱을 이제 연산을 하게 되면, 자, 오른쪽은 a의 j제곱에 a의 마이너스 j제곱을 연산하는 거니까 a의 0제곱이 되면서 항등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i가 j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했으므로 i 빼기 j는 0보다 같거나 큰 정수인데요. i-j만큼 거듭제곱을 했을 때 항등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경우는 양의 정수, 양의 지수만큼 거듭제곱을 하면 어떤 것도 항등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되므로 i-j 제곱을 했을 때 항등원이 된다라는 이 사실은 i 빼기 j가 양의 정수가 아니다, 즉 0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따라서 i하고 j가 동일하겠습니다. 즉 거듭 제곱해서 같으려면 지수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물론 그 역은 자연스럽게 성립합니다. 자, 따라서 G를 구성하고 있는 이제 이런 원소들이 지수가 다르면 다 다른 원소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원소들은 무한히 많은 그런 상태가 되고요. 자, 이런 경우에 이러한 그 사실로부터 G에 속하는 임의의 원소 X에 대해서 어떤 정수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X가 A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되는 정수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제 이 사실은 G가 A에 의해 생성되는 순환군이기 때문에 G에 있는 모든 원소는 A의 거듭적으로 표현된다라는 그 사실로부터 얻을 수 있는데, 자, 이러한 I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지금 방금 확인한 이 사실에 의해서 이것을 만족하는 정수 I, 지수는 여러 개가 생길 수가 없고 동일하게 하나만 생겨야 되겠죠. 그 이유는 x가 a의 i제곱으로 표현되고 a의 j제곱으로 표현된다고 한다면 이 i하고 j는 동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i는 유일하게 됩니다. 즉 G에 있는 각각의 원소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지수는 유일하게 존재를 하는데요. 자, 이 사실로부터 다음과 같은 함수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G에서 정수 전체 집합으로 갖는 함수인데요. G에 있는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위에서 생각한 이러한 i를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한 i로 대응하는 그런 함수를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사실로부터 이러한 대응은 잘 정의된 함수가 되겠습니다. 잘 정의된 함수. 왜냐하면 x가 하나 정해지면 그거에 대응된 i가 여러 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함수는 1대1이 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phi x와 phi y가 같다면 이 값을 이제 i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 대응하는 정의에 의해서 x가 a의 i제곱이 되는 거고요. y도 a의 i제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x하고 y가 같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1대1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대응은 온투이기도 한데요. 즉 임의의 정수 i에 대해서 정의역 G에 있는 원소 중에서 a i제곱을 생각을 해보면 그 i로 대응되기 때문에 그 공역에 있는 모든 이제 그 정수 값을 이제 함수 값으로 가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1대1 대응 함수가 되고 뿐만 아니라 이 녀석이 군의 연산을 보존하는 호모모피즘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자, 그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하고 y가 G의 임의의 두 원소를 택하게 되면 앞에서 했던 이 성질로부터 i하고 j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즉 i제곱이 x가 되는 지수, 그 다음에 j는 이제 a의 j제곱이 y가 되는 지수인 거죠. 자, 그래서 phi의 x하고 y 연산한 결과를 phi에 대응시켜 보면 우선 x를 a의 i제곱, y를 a의 j제곱이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phi의 a의 i 플러스 j제곱이 되겠고, 자, 우리가 정의한 이 phi라는 함수의 정의로부터 지수로 대응되므로 i 플러스 j로 대응이 되겠고, 자, 이 결과는 phi x와 phi
y의 정수의 덧셈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즉, G에서의 연산이 그 덧셈군 정수군의 그 연산으로 이제 그대로 보존되는 호모모피즘 프로퍼티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파이는 군 동형사상이 되겠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결론, 즉 이 경우에는 G가 그 정수의 덧셈군과 동형이다 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경우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경우는 여기다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생각한 이 경우가 아닌 경우죠. 이 경우가 아닌 경우라는 뜻은 모든 양의 정수에 대해서 항상 항등원이 안 된다의 부정이므로 어떤 양의 정수에 대해서는 거듭 제곱한 것이 그 항등원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즉, 어떤 양의 정수가 존재해서 A의 거듭 제곱이 항등원이 되는 그런 양의 정수가 존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추후에 우리가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 경우는 G가 유한한 군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유한한 군은 Gn과 동형이다 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그 거듭 제곱을 해서 항등원이 되는 양의 정수가 있을 텐데 그러한 양의 정수 중에서 최소의 양의 정수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한 양의 정수를 n이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즉 n은 A의 거듭 제곱을 했을 때 항등원이 되는 양의 정수 중에서 가장 작은 양의 정수를 AN이라고 하겠습니다. n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이거인 양의 정수 중 최소 값을 최소의 양의 정수를 이제 n이라고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G에 있는 원소를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는 이제 지수가 달라지면 모든 게 다 다른 원소였는데요. 자, 여기서는 어떤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n을 썼으니까 k라고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지수가 이제 그 모든 정수를 이제 택할 수 있으므로 무한히 많은 그 원소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A를 n번 거듭 제곱하면은 항등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 여기 있는 원소들은 지수가 다르더라도 같은 원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먼저 생각하기 위해서 자, 임의의 정수에 대해서 나눗셈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목과 나머지를 먼저 생각을 하겠습니다. 즉 K를 양의 정수자 n은 n으로 나눴을 때의 몫을 Q, 나머지를 R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R은 0보다는 같거나 크고 n보다는 이제 작은 그러한 정수를 우리가 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A의 K제곱을 생각을 해보면 A의 n 곱하기 Q 플러스 R로 쓸 수 있으므로 A의 n제곱의 전체 Q제곱 곱하기 A의 R제곱과 같은데요. 자, A n제곱은 항등원이 되므로 앞에 있는 결과는 항등원이 되겠고 따라서 A의 R제곱만 받게 됩니다. 즉, 임의의 정수 K에 대해서 그만큼 거듭 제곱을 이제 하는 거는 A의 R제곱과 이제 동일한데 R제곱에서 R은 그 0하고 n 사이에 있는 값이므로 이 사실로부터 G에 있는 모든 원소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지수가 0하고 n 사이에 있는 0은 포함하고 n은 포함하지 않는 0부터 n-1 사이에 있는 지수의
만큼만 생각을 해서 그걸 거듭 제곱해서 얻어지는 원소를 생각하면 어떤 K를 생각을 하더라도 얘는 이 N개의 원소 중에 하나랑 같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G에 있는 모든 원소는 오른쪽에 포함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당연히 G에 포함되므로 두 집합이 같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원소는 무한하지가 않고 유한한 그런 원소의 개수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더군다나 여기서 쓴 n개의 원소들도 겹치는 것이 없이 다 서로 다른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하고 j를 0하고 n-1 사이에 있는 정수라고 하겠습니다. 즉, Gn에 있는 정수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정수에 대해서 거듭 제곱을 했을 때 A의 i제곱과 A의 j제곱이 같다고 하면 i하고 j가 같을 수밖에 없다 라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역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동일하게 그냥 성립합니다. 자, 이 사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A의 i제곱과 A의 j제곱이 같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i하고 j는 제 Gn이 있는 정수만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i하고 j 임의로 택한 두 정수 중에서 더 같거나 큰 정수를 제 생각을 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이제 일반성을 잃지 않고 i가 j보다 같거나 크다고 가정해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이러한 가정하에서 앞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when a의 i제곱과 a의 j제곱에 동시에 a의 마이너스 j제곱을 곱하게 되면 a의 0제곱, 그래서 항등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i 빼기 j는 앞에서와 비슷하게 0보다 같거나 큰 정수가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경우는 a를 이제 거듭 제곱해서 항등원이 되는 양의 정수, 지수가 존재하는 경우인데 그러한 양의 정수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n이라고 두었기 때문에 이 뜻은 무엇이냐면 a의 1제곱, a의 제곱, a의 n-1제곱까지 생각한다면 어느 것도 항등원이 아닌 그런 상태입니다. 자, i 빼기 j를 보면 이 값은 i가 j보다 같거나 크므로 0보다 같거나 크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커도 i가 n보다는 작으므로 이 값은 이제 n보다는 작겠습니다. 즉 i 빼기 j는 0부터 n-1 사이였던 정수인데요. 앞에서 본 것처럼 a의 1제곱이나 a의 제곱이나 a의 n-1제곱 등은 항등원이 되지 않고 처음으로 이제 항등원이 되는 경우가 n인데요. 자, 그런데 지금 a의 i-j제곱을 했더니 항등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로부터 i 빼기 j가 될 수 있는 값은 양의 정수가 될 수가 없으니까 0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i하고 j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거 역도 성립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성질로부터 G의 원소들을 보면 A의 거듭 제곱을 0부터 n-1까지 했는데 지수가 다르면 다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실로부터 G의 위수가 n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두 번째 경우에는 A를 거듭 제곱해서 항등원이 되는 최소의 양의 정수를 택하면 그 n이 A에 의해서 생성되는 순환군의 위수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원소 A의 위수를 약속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원소 A의 위수는 A에 의해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그룹의 위수를 A의 위수라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이 경우는 A의 위수가 n이다 라는 뜻이죠. 자, 이러한 원소 A의 위수 n은 이 경우에는
이러한 특징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즉, a의 위수만큼 거듭제곱하면 항등원이 되는데 그 값이 거듭제곱을 해서 항등원이 되게 하는 양의 정수 중에서는 가장 작은 값이다. 즉, 그 이전의 값에 대해서는 항등원이 되지 않는다. 거듭제곱을 했을 때.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도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성질로부터 앞에서 했던 파이와 비슷한 아이소모피즘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이 좀 많이 없는데요. 잠깐 넘겨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얻은 성질을 잠깐 여기다가 써보면 ij가 gn에 있는 정수에 대해서 a의 거듭제곱과 a의 j제곱이 같을 표충분 조건은 i와 j가 같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는데요. 자, 이 사실로부터 지금 두 번째 경우에 G에서 Gn으로 가는 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x를 i로 이제 정하고 싶은데요. i는 어떻게 정하는지를 먼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G에 있는 임의 원소 x를 생각해 보면 앞에서 G의 원소가 a의 0제곱부터 a의 n-1제곱 중에 하나랑 이제 그 모아둔 거랑 G가 같으니까 x가 이 안에 있으면 x는 a의 i제곱과 같은데 이때 i는 Gn에 있는 어떤 지수를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만족하는 지수 i는 존재할 뿐만 아니라 지수가 이 안에 있는 지수가 다르게 되면 조금 전에 원소가 다 다르다고 했으므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i는 유일하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유일한 i를 이 파이에 대응하는 값이라고 우리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이를 정하게 되면 앞에서와 같이 이 함수는 잘 정의된 함수가 되겠습니다. x가 하나 정해지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Gn상에서의 원소 i는 존재할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존재하므로 잘 정의된 함수가 되겠고 비슷하게 이 함수는 1대1이라는 것은 쉽게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요. 원투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Gn에 있는 임의 원소에 대해서 그 파이의 a의 i제곱 생각해보면 i로 대응이 되기 때문에 원투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함수가 1대1 대응 함수, 바이젝티브 펑션인데요. 연산도 보존하는 홈모피즘 프로퍼티를 가지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속하는 임의의 두 원소를 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본 것처럼 i하고 j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x의 i제곱, 그러니까 x가 a의 i제곱, y가 a의 j제곱이 되는 Gn상의 원소는 x에 대해서도 유일하게 정해지고 y에 대해서도 유일하게 정해지는데 그 값을 각각 ij라고 두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x하고 y를 이제 g상에서 연산해서 파이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x 대신에 a의 i제곱이라고 쓰고요. y 대신에 a의 j제곱이라고 쓰고 나서 지수법칙으로부터 a의 i 플러스 j제곱이라고 이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i 플러스 j는 i하고 j가 Gn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i 플러스 j는 경우에 따라서는 n보다 같거나 커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앞에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a의 n제곱이 항등원이 되므로 a의 다시 쓰죠. i 플러스 j제곱이 m보다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런 경우에는 a의 i 플러스 j제곱이나 a의
i 플러스 j제곱 마이너스 n제곱이나 동일하고, 그리고 이때 i 플러스 j 마이너스 n은 Gn에 있는 원소가 되겠습니다. 물론 i 플러스 j가 n보다 작을 때는 a의 i 플러스 j 자체가 Gn에 있으니까 그때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ai 플러스 j 제곱은 Gn에 있는 지수를 택해서 우리가 거듭 제곱으로 표현하고자 한다면 i 플러스 j가 n보다 작거나 클 때는 그 지수가 i 플러스 j 마이너스 n이 되는 거고요. i 플러스 j가 n보다 작을 때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지수가 i 플러스 j가 되므로 사실은 a의 i 플러스 j 대신에 i 법 n에 대한 덧셈을 이제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i 플러스 n 이 j라는 값은 정확하게 i 플러스 j가 n보다 작거나 클 때는 i 플러스 j에서 n을 뺀 값이고요. i 플러스 j가 n보다 작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i 플러스 j이므로 그럼 이 사실에 의해서 그 a의 i 플러스 j제곱이나 a의 i 법의 n에 대한 덧셈 j나 동일한 원소가 될 뿐만 아니라 i 플러스 법 n에 대한 덧셈을 하게 되면 이 값은 gn에 있는 값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한 이 phi 함수의 정의로부터 이 원소를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때 지수 중에서 gn에 속하는 지수를 택하는 것이므로 때는 지수가 정확하게 i와 j를 법 n에 대해서 덧셈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결과는 i 대신에 phi x라고 바꿔 쓰고 y 대신에 phi y라고 바꿔 쓸 수 있으므로 처음 값과 마지막 값을 비교해 보면 G상에서 연산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공역에서 법 n에 대한 덧셈군에서 연산을 생각을 해보면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된다. 즉 홈모피즘 프로퍼티를 가진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phi가 군 아이소모피즘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G가 Gn 그룹과 동형이다 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결과를 다시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생각한 거는 두 가지 경우를 나눴는데요. A를 거듭제곱을 했을 때 양의 정수만큼 거듭제곱을 했을 때 항등원이 되지 않는 경우와 어떤 것도 적당한 그 양의 정수 M에 대해서는 거듭제곱을 해서 항등원이 되는 경우로 나눴는데 각각의 경우 첫 번째 경우는 G가 무한한 그런 순환군에 해당하는 거고요. 두 번째 경우는 유한한 순환군에 해당하는 건데 두 번째 경우에 이때 위수는 이 유한 순환군의 원소의 개수는 이러한 성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A를 양의 정수만큼 거듭 제곱해서 항등원이 되는 수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결국 A에 의해서 형성되는 유한 순환군의 위수와 같다라는 성질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유한순환군에서 A를 거듭 제곱을 할 때 A가 다 달라지지가 않고 지수가 n을 넘어가게 되면은 n부터 이제 반복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A의 0제곱은 물론 항등원이고 A의 1제곱, A의 제곱 이렇게 쭉 다른 값이다가 A의 n-1제곱까지는 다른 값이고 그 다음에 A의 n제곱이 되면서 항등원이랑 동일하게 되겠죠. 그리고 다시 A의 n 플러스 1제곱을 하게 되면 A 1제곱 같은 거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거듭 제곱을 하면 이 원상에서 원소들이 이제 반복되는 그런 형태들로 연산이 지금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그림이고, 오른쪽은 사실은 이제 지수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쪽이
n에서의 덧셈을 의미합니다. 즉 0에서 1을 더하면 1이 되는 거고 1에다가 1을 더 더하면 2가 되고 2에다가 1을 더 더하면 3이 되고 즉 어떤 값에서 1을 더할 때마다 반시계 방향으로 그 다음 점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까지 와서 n-1이 된 상태에서 하나 더 더하면 n이 아니라 이제 0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왼쪽과 동일하게 gn도 이러한 그 원상에서 한 칸씩 이동하는 방식으로 연산이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으로도 두 개의 군이 동형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결과뿐만 아니라 앞에서 한번 강조했듯이 G라는 군이 있을 때 G 군의 원소 A에 대해서 A에 의해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그룹의 위수와 A의 거듭 제곱이 항등원이 되는 것과 이제 관련이 있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확인한 사실은 A에 의해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그룹이 무한한 위수를 갖는 경우는 앞에서 본 것처럼 뭐와 동일하냐면 A를 거듭 제곱 양의 정수만큼 거듭 제곱을 해서 항등원이 되는 경우가 절대 없다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A에 의해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그룹의 위수가 유한한 경우는 앞에서 우리가 증명하는 과정에서 생각한 두 번째 경우인데요. 즉, 양의 정수만큼 거듭 제곱을 해서 항등원이 되게 하는 그런 지수가, 양의 지수가 존재하는 경우인데, 그러한 경우는, A를 이제 양의 정수만 거듭 제곱을 해서 항등원이 되게 하는 양의 정수 중에서 최소의 양의 정수를 생각하면 그 값이 A의 위수인, 즉 A로부터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그룹의 위수와 동일하다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이 증명을 통해서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즉 A의 위수라는 것은 A에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그룹의 위수로 약속을 했는데 이 값은 n과 같은데 n은 어떤 성질을 가지느냐면 A를 거듭 제곱해서 항등원이 되는 그런 양의 정수 중에서 가장 작은 스몰리스트 파지티브 인티저가 n인데 그 n이나 A에 의해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그룹의 원소의 개수나 동일하다라는 것도 더불어서 같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들을 활용해서 그 K-사이클인 시그마의 위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구내에서의 원소, 물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사이클인 거니까 적당한 SN, 시메트릭 그룹 상에서의 원소가 되는데요. 자, 사이클인데 이제 원소 항의 개수가 이제 K개가 되는 K 사이클이죠. 자, 이것의 위수는 우리가 정의를 하기를 시그마에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 그룹의 원소의 개수로 우리가 정의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리마크 2에서 보는 것처럼 이 값은 뭐랑 같냐면 A를 몇 번 거듭 제곱해서 항등원이 되는가를 생각할 때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양의 정수 R 중에서 최소의 양의 정수와 이 값이 동일하다는 것이죠. 최소의 양의 정수. 그래서 우리는 시그마를 거듭 제곱해 보겠습니다. 시그마 1제곱은 시그마니까 K 사이클이어서 그대로 이제 그 시그마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항등원이 되진 않습니다. 여기 항등원은 아이덴티티 퍼뮤테이션을 의미하는 거죠. 자, 시그마 제곱을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A1은 어디로 대응되냐면 두 번 적용하는 거니까 A2를 지나서 A3로 적용되겠죠? 뭐 등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녀석은 뭐 이게 사이클로 나오진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A1이 A3 다른 값으로 대응되는 거니까 아이덴티티 퍼뮤테이션과는 다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K 사이클인 경우 K-1제곱까지 하게 되면 A1이 어디로 대응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A1은 K-3번 옮겨감으로 A1은
ak로 대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k는 다시 또 k-3번 이제 적용을 할 테니까 아마도 네, ak-1로 대응이 되겠죠?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대응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아이덴티티 퍼뮤테이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k만큼 거듭 제곱을 하게 되면 자, a1이 어디로 대응되는지 보면은 a1이 한 번 적용하면 a2가 되고 두 번 적용하면 a3가 되고 그래서 k번 적용을 하게 되면은 ak를 지나서 다시 a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1은 a1으로 가는 거니까 사실 얘는 이제 a1이라고 써야 되겠죠. 비슷하게 a2로부터 출발해서 k번 적용하게 되면은 k 사이클이기 때문에 다시 a2로 대응이 됩니다. a2가 a2로 돼요. 즉 모든 여기 나오는 것들이 k번 적용하게 되면 같은 값으로 대응이 되기 때문에 시그마 k는 아이덴티티 퍼뮤테이션이 됩니다. 즉 시그마 1제곱부터 시그마 k-1제곱은 아이덴티티가 아니면서 처음으로 k제곱을 했을 때 아이덴티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덴티티가 되는 최소의 양의 정수는 k가 되고 따라서 시그마에 의해서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 그룹의 위수는 바로 k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그 원소는 우리가 지금 앞에서 계산한 결과가 되겠죠. 즉 아이덴티티 시그마부터 시그마 k-1까지 여기 있는 값들이 다 다른 원소가 되는 것도 앞에 증명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그마의 k제곱은 아이덴티티가 되고 i가 1보다 같거나 크고 k보다 작은 지수에 대해서는 아이덴티티가 되지 않기 때문에 k 사이클의 오더는 바로 k와 같다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네, 앞에서 우리가 순환군의 이제 구조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순환군은 크게 이제 무한순환군과 유한순환군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무한순환군은 정수군과 덧셈군 정수군과 덧셈의 정수군과 동형인데요. 자, 정수군은 덧셈군인 정수군은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 부분군이 우리가 다 살펴봤었는데 NG 형태가 이제 정수의 덧셈군의 모든 부분군인데 n이 0일 때만 이제 트리비얼 서브 그룹이 나오고 n이 0이 아닌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모두 부분군 자체가 모두 이제 그 1이나 2나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무한 순환군이 되는 거죠. 이것도 무한군입니다. 그래서 정수의 군은 덧셈군은 부분군이 트리비얼 서브 그룹을 제외하면 전부 다 무한군이 되고 그러한 부분군이 무한히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유한한 순환군의 부분군은 유한계밖에 없는데요. 그러한 사실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앞에서 우리가 순환군의 부분군은 모두 순환군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이미 얻었는데요. 그 사실을 이제 활용해서 유한순환군의 부분군은 유한계밖에 없고 그러한 그 유한순환군의 부분군의 원소의 개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를 이제 순환군이라고 하고요. G의 위수를 n이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성원은 A라고 두겠습니다. 즉 A에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 그룹이 G랑 같으면서 G의 위수가 n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렇다는 뜻은 A라는 원소의 위수가 n이라는 뜻이고요. 그렇다는 뜻은 A의 1제곱부터 A의 n-1제곱, 물론 이제 A 0제곱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다
다른 값이고 이런 것들을 다 모아둔 게 G랑 같고 양의 그 정수만큼 그 지수를 거듭 제곱했을 때 처음으로 항등원이 되는 게 n이 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럴 G의 부분군을 하나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군은 앞에서 본 것처럼 순환군의 부분군은 이거 자체도 순환군입니다. 자, 그래서 H는 적당한 원소에 대해서 H에 있는 원소가 모두 생성이 될 텐데요. 자, 이러한 B가 존재할 텐데 H 부분군을 택하면 이 B는 당연히 G의 원소가 되므로 B는 이러한 원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처럼 B는 A를 적당히 거듭 제곱한 것이고 이때 지수는 특별히 0하고 n-1 0보다 같거나 크고 n보다 작은 지수를 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즉 H가 AS에서 생성되는 서브그룹이 될 텐데요. 자, 이때 이 서브그룹의 위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 값은 결론을 먼저 얘기해 보면 이와 같이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D는 N과 S의 최대 공약수를 택하면 됩니다. 즉, H가 A의 S제곱에 의해서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그룹이 될 텐데 그런 경우에 그 부분군에 속하는 원소의 개수, 위수는 H의 위수는 다음과 같이 N을 그 G의 위수죠. N을 N과 S의 최대 공약수 D로 나눈 이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것을 먼저 한번 적어놓죠. 자, B가 생성하는 것이 이제 H라는 이제 서브그룹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면 그 H 안에 있는 원소 개수는 N분의 D다. D분의 N. 네, 표현이 잡혔네요. 네. D분의 N이 되는데 이 D는 N과 S의 최대 공약수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를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H라는 임의의 G의 서브그룹을 택하면 그것은 이제 순환군이 될 텐데 적당한 원소 B에 의해서 생성이 될 텐데요. 이때 B를 AS제곱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S는 앞에서 했던 것을 다시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H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이제 계산하고 싶은데요. 앞에서 지금 우리가 어떤 원소로부터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그룹의 위수, 즉 원소의 개수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만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즉, 이 원소를 여러 번 제곱을 해서 양의 지수만큼 제곱을 했을 때 항등원이 되게 하는 가장 작은 양의 정수가 이 시크릿 서브그룹의 위수랑 같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A의 S제곱을 몇 번 거듭 제곱을 해서 항등원이 되는가 하는 이러한 M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성립하려면 A의 SM제곱이 항등원이 되는 건데요. 지금 A가 G를 생성하는 생성원이고 G의 위수가 n이므로 즉 A의 n제곱은 항등원이 되므로 그 A를 거듭 제곱해서 항등원이 되는 지수 중에서 가장 작은 양의 정수는 n이 되고 물론 A의 2n제곱이나 A의 3n제곱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항등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수가 n의 배수가 아닌 경우는 나눗셈 알고리즘을 생각을 해서 n을 k라고 쓰자. 앞에서 k라고 쓴 것 같으니까 k 정수에 대해서
K를 N으로 나누었을 때 몫을 Q 나머지를 R이라고 한다면 A의 Q 제곱과 A의 R 제곱이 같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거듭 제곱이 항등원이 되게 하려면 결국은 R이 0이 되어야 되고, 따라서 K가 N 곱하기 Q가 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A를 거듭 제곱해서 항등원이 되는 경우는 SM이 N의 배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즉 N분의 SM이 정수가 되는 그런 M에 대해서만 이제 주어진 조건이 성립하게 됩니다. 자, S하고 N의 최대 공약수를 우리가 D라고 이제 불렀으니까, 자, S도 D의 배수고요. N도 D의 배수니까 분모 분자를 D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될 텐데, 자, 위에 있는 값이나 아래에 있는 값이나 같으므로 이 값이 정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의 S제곱을 M제곱을 했을 때 항등원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은 다음 값이 정수가 되는 것과 동일한데요. 자, 여기서 D분의 N과 D분의 S는 최대 공약수로 나누었기 때문에 서로소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D가 N과 S의 최대 공약수이므로 배주 아이덴티티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 정수 U와 어떤 정수 V가 있어서 N의 정수 U를 곱하고 S의 정수 V를 곱해서 더해서 D가 되는 그러한 정수 U와 V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 UV가 존재하는 것이죠. 자, 이 식으로부터 양변을 D로 나눌 셈을 해보면 1은 U 곱하기 D분의 N, 그 다음에 V 곱하기 D분의 S가 되겠죠. 자, 이 식을 보면 이 값과 이 값에 U하고 V를 곱해서 1이 되는 그런 이제 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생각한 H라는 집합이 있었는데, 최대 공약수를 생각할 때 생각한 이제 그런 집합이죠. 그 집합은, 자, 여기서는 이제 n을 썼으니까 네, 이렇게 쓰죠. U 네, 지금 U하고 V를 뭐 동일한 문자를 쓰긴 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UV가 특정한 정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수를 다 생각을 하는 거고, 이 안에 1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요 식으로부터. 그렇다는 얘기는 H에 1이 들어가기 때문에 1을 연산하는 것들은 모두 다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H는 이제 정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녀석이 부분근이기 때문에 H는 전체 정수랑 정수 집합과 동일할 거고, 물론 이 녀석은 그 1에 의해서 생성이 됩니다. 따라서 두 값의 D분의 N과 D분의 S의 최대 공약수가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D분의 N과 D분의 S가 서로 소인 상태에서, 자, 요 나눗셈한 값이 정수가 되기라는 조건은 결국은 분모가 분자의 약수가 된다는 것인데요. 근데 이 괄호 안에 있는 값이 서로 소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잠깐 본 것처럼 사실은 이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D분의 N이 M의 약수가 되어야 된다. 즉 이게 정수가 되는 것과 동치가 되겠습니다. 얘하고 얘가 서로 소가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정수가 되려면은 이 녀석의 약수가 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정수가 된다는 뜻은
D분의 N이 M의 약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거꾸로 M은 배수가 되겠죠? 자, A의 S제곱을 거듭제곱해서 항등원이 되는 그런 지수 M은 D분의 N의 배수가 되면 됩니다. 이런 것이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A의 S제곱을 하나로 봤을 때, B로 봤을 때 그것에 의해 생성된 시크릿 서브그룹의 위수는 그 녀석을 거듭제곱해서 항등원이 되게 하는 양의 지수 중에서 가장 작은 양의 지수인데요. 자, 항등원이 되게 하려면 이것의 배수가 되는데 그러한 것 중에서 가장 작은 양의 정수는 D분의 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D분의 N이 결국 AS에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그룹의 위수랑 같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결과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 뒤에 있는 이미에이트 원소를 생각을 해서 AS제곱과 AT제곱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에 의해 생성되는 이제 시크릿 서브그룹이 있는데요. 그것이 같을 필요충분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앞에서 얻은 사실로부터 두 개의 시크릿 서브그룹이 같다면 A의 S제곱으로 생성된 시크릿 서브그룹의 위수와 A의 T제곱으로 생성된 시크릿 서브그룹의 위수가 같은데요. 앞에서 이 위수는 어떻게 됐냐면 N하고 S의 최대 공약수로 N을 나눈 값인 거고요. 오른쪽 위수는 N을 지수 T와 N을 먼저 쓸까요? T와 N의 최대 공약수로 N을 나눈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GCD NS와 GCD NT가 같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의 역도 성립하는데요. 그것의 역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S하고 T가 N과의 최대 공약수가 서로 같은 그런 값이라고 하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S하고 T는 0보다는 같거나 크고 n보다 작은 값을 우리가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G에 있는 원소가 A의 0제곱부터 A의 n-1제곱 중에 하나이므로 자, A의 S제곱과 A의 T제곱 우리가 생각할 때 지수를 0하고 n 사이에 있는 0 이상 n 미만인 그런 정수를 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그 동치 명제는 굳이 S하고 T가 이 범위에 있지 않더라도 성립을 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제 간단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범위에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이제 그 역을 이제 보는 거죠. 자, A의 S제곱과 A의 T제곱이 이제 같은 경우 생각을 같다는 것을 이제 시크릿 서브그룹이 같다는 것을 보이고 싶은데요. 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선 다음을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D를 N의 임의의 약수를 하나 택하겠습니다. 양의 약수. 자, 그래서 N의 양의 약수를 임의를 하나 택한 다음에 A의 D제곱을 생각을 해서 그것에 의해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그룹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것의 위수는 위에서 얻은 결과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D가 약수를 택했으니까 N과 D의 최대 공약수는 바로 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의 D제곱에 의해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그룹의 위수는 D분의 N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위수가 D분의 N이 되는 또 다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A의 M제곱의 위수가 지금 얻은 D분의 N이랑 같아지는 M을 어떤 경우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위에서 생각한 것처럼 이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N과 M의 GCD가 D가 되는 그러한 M에 대해서는 이 식이 성립하겠습니다. 자, 이때 M도 우리가 지수니까 0하고 0보다 같거나 크고 M보다 작은 그런 지수만 생각을 해도 충분할 텐데요. 자, 이러한 그 M을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그러한 M은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을 해보면 N과 M의 최대 공약수가 D이므로 M은 D의 배수가 되어야 됩니다. 자, D의 배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0 곱하기 D, 그 다음에 1 곱하기 D, 2 곱하기 D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최대로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를 앞에 곱한 숫자를 1부터 차례대로 이제 증가하면서 생각을 해볼 때 D분의 N까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결과가 N이므로 이 범위 안에 있는 이제 M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거 바로 전인 즉 바로 전이 이거까지 있겠습니다. 그래서 M은 이러한 값들 중에 얘는 포함을 안 하고요. 얘는 이제 N이 되니까 이러한 값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 범위 안에 있는 M을 생각을 하려면 M은 D의 배수가 되므로 이러한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것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인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제 그 값이 뭐 어떤 거는 이 조건을 만족하기도 할 거고 어떤 거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것도 있을 텐데 어쨌거나 이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이 조건 생각한다면 자 그렇기 때문에 A의 M제곱을 생각을 해보면 A의 M제곱은 A의 이런 꼴이니까 K 곱하기 D 꼴이죠. K는 0 혹은 1 혹은 2부터 여기 갖다가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쓰죠. K는 정수로서 이제 이러한 그 사이에는 어떠한 정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값은 A의 D제곱을 K만큼 제곱을 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A의 D제곱으로부터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그룹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M을 택하면 A의 M제곱은 A의 D제곱으로부터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그룹 안에 포함되고 따라서 A의 M제곱으로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그룹을 생각하면 이것은 A의 M제곱을 포함하는 부분군 중에서 최소의 부분군이므로 A의 D제곱에 의해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그룹 안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조건을 만족을 하는 것으로 택했기 때문에 A의 M제곱에 의해 생성되는 순환 부분군의 위수가 D분의 N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A의 D제곱에 의해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그룹의 원소의 개수도 D분의 N이므로 두 녀석의 포함 관계와 위수가 같다라는 사실로부터 사실은 두 개가 동일하게 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을 해보죠.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수가 거인 순환군, 순환 부분군이죠. 다른 말로 여기서는 이제 모든 부분군이 순환군이기 때문에 부분군은 전부 다 요건데, 자, 이게 사실은 A의 D제곱에 생성된 스크립 서브그룹과 같으므로 위수가 D분의 N인 순환 부분군은 결국은 요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사실로부터 GCD-SN과 GCD-TN이 서로 같다면 그 값을 D라고 부른다면 A의 S제곱에 의해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그룹의 위수나 A의 T제곱에 의해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그룹의 위수가 D분의 N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우리가 한 것처럼 위수가 D분의 N인 순환 부분군은 유일하므로 A의 S제곱에 의해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그룹이나 A의 D제곱으로부터 생성된 시크릿 서브그룹이 같고, 이거는 A의 T제곱으로부터 생성된 시크릿 서브그룹이 같으므로 이 두 개의 시크릿 서브그룹이 동일하게 됨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치명제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사실을 이제 확인하는 간단한 example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법 12에 대한 덧셈 군치 12를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1에 의해 생성되는 순환군인데요. 자, 이 경우에 이에 속하는 3을 생각을 해서 3에 의해서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그룹을 생각을 해보면, 구체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 자, 0, 3, 3하고 3을 더하면 6, 6에다 3을 한 번 더 더하면 9, 9에다가 3을 한 번 더 더하면 0이 되면서 반복이 되면서 모두 4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덧셈군인 거니까 우리가 그 덧셈군에 대해서는 어떤 원소를 여러 번 더하는 형태를 NA 형태로 표현을 이제 하기로 했었는데요. 그런 표현을 쓰게 되면은 0, 3은 0인 거고요. 1, 3은 뭐 점을 갖다가 이제 굳이 구분하기 썼는데 안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2, 3은 인 거고, 3, 3은 9가 되는 거고, 4, 3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을 여러 번 그 연산을 할 때 그 양의 그 숫자만큼 여러 번 연산을 해서 처음으로 항등호에 되게 하는 숫자가 4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값이 이 실제 이 시크릿 서브그룹의 원소의 개수 4와 동일한데요. 자, 이 원소의 개수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D분의 N로도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경우에 N은 원래 주어져 있는 순환군의 위수니까 N이 12입니다. 그리고 GCD를 생각을 하는데 GCD는 12와 여기서는 지금 3이 그 여기 있는 3이 G12의 그 생성원 1이므로 1을 3번 더해서 3이 되므로 요 3의 그 값을 이 1을 이용해서 표현해 보면 결국 3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곱셈의 형태로 표현을 했을 때는 이제 지수 형태로 쓰는 거지만 지금 덧셈 분이니까 이제 이런 덧셈 용어 기호를 가지고 쓴다면 요 S에 해당하는 값이 지금은 이제 요 3이 S에 해당하는 값이 3이라는 거죠. 그래서 3하고 최대 공약수를 생각을 해보면 될 텐데 3과 12의 최대 공약수는 3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값이 4가 되는데 그게 실제로 이 위수와 동일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비슷한 계산을 하나 더 해보죠. 네.
8에 의해서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 그룹을 생각해 보면, 네, 0, 8, 그리고 8하고 8을 더하면은, 그냥 그 정수 덧셈은 16으로서 12를 넘어가므로 12를 빼면 16에서 12를 빼면 4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4에다가 8을 한 번 더 더하면 정수의 덧셈으로서는 12가 되고 그 법 12에 대한 덧셈 입장에서 0이 되므로 이제 그 8을 여러 번 연산한 값들은 0, 8, 4가 반복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녀석의 위수가 이제 3인데요. 그 3을 직접 계산을 해서 계산할 수 있지만 위에 있는 것처럼 지금 8이니까 8은 1을 8번 연산해서 얻은 결과니까 8과의 최대 공약수 생각을 하면 12와 8의 최대 공약수가 4가 되니까 3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그 값이 일치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그 G12의 그 생성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또 다른 생성원, 1이 물론 생성원인데요. 또 다른 생성원이 있다면 그게 어떤 것일까를 생각을 해보죠. 자, 이 A라고 하는 값은 N이라고 쓰죠. N이라고 쓰면 헷갈리기. K라고 쓸까요? 네, K라고 쓰죠. 자, 이 K는 물론 1을 K번 연산해서 얻은 결과일 텐데요. 그래서 여기서 그 지수 S에 해당하는 값이 여기서 K가 될 텐데요. 자, 이것이 이제 같아지기 위해서는 K에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 그룹이 전체랑 같아지기 위해서는 어, 이것의 위수가 n과 같아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12죠. 근데 그 값은 12와 K의 최대 공약수로 12를 나눈 것과 같은데 이게 12가 되게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생성원을 우리가 구하고자 한다면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 값이 1이 되는 그런 조건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즉 K가 12와 서로소가 되는 그런 값을 이제 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값 중에서 K의 범위가 지금 G12의 원소가 되므로 0부터 11까지 사이에 있는 값 중에서 12와 서로 소가 되는 그런 원소들이 바로 생성원이 될 텐데요. 그러한 것은 물론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 소가 되는 게 2 안 되고 3 안 되고 4도 안 되고 5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6 안 되고 7이 있겠습니다. 8은 안 될 것 같고요. 9도 안 되고 10도 안 되고 11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0과 11 사이에서 12와 서로 소인 그런 값들을 생각해 보면 모두 1, 5, 7, 11이 되므로 G12의 생성원은 1도 되지만 5도 생성원이고 7도 생성원이고 11도 생성원이다라는 거죠. 즉 1에 의해 생성되는 것이나 5에 의해 생성되는 것, 7에 의해 생성되는 것, 혹은 11에 의해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 그룹이 모두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여기서는 이제 5가 제너레이터다, 생성원이다 라는 얘기를 이제 한 것이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지금 1시간이 조금 넘어가서 여기서 일단은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